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가장 덥다는 삼복 가운데요. 오늘은 딱 그 가운데인 중복입니다. 삼계탕이 절로 생각나는 날이지만요. 요즘요 물가가 워낙 올라서요. 삼계탕도요 2만 원가량 됩니다. 3만 원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하자는 말, 이 말 꺼내기가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좀 빨리 편안한 시절이 좀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경제 얘기 실려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미국은 경기 침체 아니다. 그와 달리요, 연착륙 가능성 희박하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크다는 거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전 현직 재무장관 입장이 다릅니다. 여기 이름 적혀 있습니다. 옐런 서머스 정면 충돌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재무장관 전 세계가요 그 입을 항상 주목하는데요. 전현직이 다른 전망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역할을 강조한 전 미 재무장관들이요 경기 진단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전 세계 경제인들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업 걱정 없다, 아니다, 더 큰 고통 찾아올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대단한 충동들이 있었습니다. 자, 서로 쿠데타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리고 일선 경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좀 더 소개해 드리죠.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요. 지금 서장회의, 총경회의를 놓고 과거 하나회의 12.12 구테타에 준하는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선 경찰은요. 우리가 모이면 반란이냐. 경찰국이 쿠데타적 발상이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행안부는요. 경찰국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통과 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뭔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부가 계속 얘기를 좀 꺼냈죠? 뭔가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3억 이하의 시골 집을 가질 경우에요. 종부세, 양도세, 자주택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가격이 낮은 집을 가져도 그냥 다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주겠다는 거죠. 정부가 1주택 간주 특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1단으로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 다시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기준으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계가 나올 텐데요.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자, 거의 90여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만 명대 확진자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쿠데타입니다. 지금 21세기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 중심으로 쿠데타, 뭐 반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이른바 경란, 총경회의, 서장회의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먼저 기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상반된 입장을 좀 담고 있죠.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뭐 출근길 그리고 뭐 기자들과 정식으로 뭔가 얘기 좀 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인데 무기를 가진 경찰은 검찰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니 검찰은
뭐 검사회의 이런 거 해도 되고 경찰은 모여서 회의하면 안 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경찰은 무기를 가졌다, 무력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이상민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경찰 저항에 뭐 쿠데타 수준이다. 앞서 소개해드렸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과거 12.12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했다. 통제 당위성 이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요. 특정 그룹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그룹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특정 그룹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그리고요. 이거 형사처벌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발이 나오죠. 자, 지구대 파출소장도 동참한다. 오늘 30일 또 뭔가 일정이 잡혀 있죠. 경찰들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총경들의 회의였는데 이번에는 그 총경보다 좀 직급이 낮은 경찰들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서장들이 그 총경 회의 때 무슨 탱크라도 몰고 갔습니까? 무슨 무기 무력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렇게 또 반발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제 설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총경회의를 주도한 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기 발령 상태인데요. 목소리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그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을 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 뭐 행안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경찰입니다. 뭔가 지금 정부하고 대통령실은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또는 거칠게 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요, 이게 도대체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저러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겉에서 보기엔 죽자 사자 싸움 같은데 이게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각 정당에서 나오신 이 네 분 패널인데 제가 좀 질문을 좀 조목조목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우선요. 김영주 전 의원님은 좀 민주당 소속이시니까요. 제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자, 과거의 경찰은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인사건 또 여러 가지 조치건요. 근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사라졌어요. 폐지됐습니다. 그 대신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을 관리하겠다. 이건데요. 이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찰은 어떤 경찰에 대한 앞으로의 그 국가경찰제에서 지방자치제 속으로 관한 자치경찰제로의 이행을 큰 로드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면 자치와 분권의 차원에서 경찰의 제도를 논의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검찰 출신의 행안부 장관이 오셔갖고 그동안에 예. 경찰이 앞으로 어떤 위치를 지녀야 된다는 역사적 논쟁과 토론의 결과를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경찰국을 만들어 물론 인사라고 하는 건 청와대에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완전한 독립이 못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경찰국에 어떤 업무가 있냐면 매우 모순적이게도 자치경찰제의 운영을 지원한다. 그게 자치경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했던 로드맵 따라서 실제로 가겠다. 물론 일부 인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안부라든지 혹은 그 뭐라자면 그 국가혁신인사위원회 같은 데서 관리해 주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자체를
그동안에 해왔던 논쟁과 논의의 결과, 제도 개선의 토론의 결과를 싸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국가 중앙 중심의 예. 경찰 제도로 간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그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에 나오는 주장은요. 사실은 청와대 내의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정부 부처인 행안부 내 산하 조직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간섭이 덜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어쨌든 자치경찰이라는 것 속에서 일정 정도 예. 국가의 뭐 대통령실이 관장해 왔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고착화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앙경찰대로 다시 돌아와라. 아. 자치경찰이라는 건 용납이 안 된다. 아마 그러니까 어떤 그게 흐름과는 좀 다른 맥락이라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뭐 공식적으로는 예. 뭐 개입을 안 할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이건 자치경찰이 아니라 누가 봐도 예. 국가경찰제고 중앙정부의 확실한 아. 행안부 장관 밑에서 꼼짝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죠. 과거에는 대통령실에서 관장하는 그 일부 지금 왜 부처에서 장관이 관장하는 관장을 것으로. 하는가? 아마 그 내부적인 아마 토론의 내용은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마 민주당이 여러 검경 경찰권 예.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과도하게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혹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걸 경찰에 주었으니까 예. 이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구태타를 가능한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예. 바로 지금 이상민 장관이 왜 행안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못한가 하는 거. 즉 검찰의 시각에서 경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검찰을 관리하는 조직, 검찰국이라는 게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찰을 관리하는 조직, 경찰국, 행안부 안에 두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리고 양쪽 다 수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통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럴 어떻게 수도 있죠. 보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면 그 검사의 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 5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고위공무원직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위공직자가 많은 데가 그렇죠. 법무부입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관리하는 거하고 일선의 경찰의 업무라고 하는 건 최근에 있어서 검경 수사권 독립 여러 가지 논의에 의해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과정이지 경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찰이 수사권 달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과 경찰을 일체화하면서 예. 정치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역시 이제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신데요. 일단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1991년도에 사실 당시에 내무부에 치안이라는 것이 소관 사무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치안본부라는 게 있었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경찰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통제를 넘어서 수사를 지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1987에 있었던 예를 들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인권이 침해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 산하의 소관 사무 치안을 없애고 당시에 경찰법을 만들어서 예. 경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을 통제하도록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 경찰위원회는 있습니다. 예. 경찰위원회는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조금 논쟁거리로 남아 있지만요. 근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지휘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된다고 예. 울산시장 수사 개입 관련한 의혹을 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지금 경찰국이 만들어지면 더 구조적으로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경찰위원회를 더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인사를 하고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예. 그런 단계로 만들어서 되려 이제 역사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누군가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 논란과 상관없이 지금 경찰에게 아예 말도 하지 마라, 모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동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조만간 이상민 장관이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예. 혼에 몰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사기관, 뭐 검찰, 경찰이 대표적이죠. 근데 뭐 검찰도 그동안 그렇게 그다지 신뢰를 못 받았지만요. 경찰 역시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조직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양쪽 다 여론전을 하지만 여론의 호응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섣불리 국민들이 어느 한편에 서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아예 모이지도 마라, 그리고 인터뷰도 절대 하지 말라라고 되게 강하게 억압당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국민들이 그래도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국 논의에 대한 논의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쪽 다 어떻게 보면 호소전, 여론전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소속이신 유희석 전 대변인께 좀 반대 방향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총경회의, 서장회의입니다. 분명히 휴일에 열렸어요. 주말에. 휴일에 열린 이런 회의조차도 하면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반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직무 대리라고는 하지만 경찰 수장이 그 모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명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무원 조직 체계 안에서 예. 그럼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것이죠. 예. 물론 휴일이고 또 그 본인의 그 소관 지역, 뭐 위수 지역이라고 하죠. 예. 거기를 벗어날 때 어떤 허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런 있습니다. 얘기를 했죠. 예, 그 과정은 이제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찰 수장이 모이지 말라는 부분 그렇게 말을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비교를 할 때 그 검찰에서 평검사들이 회의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이런 하시잖아요. 반발에서 아니 검사들은 회의해도 되는데 그럼 경찰들은 모여서 회의하면 안 되는가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지금. 예, 최근에 보면은 그 검수완박법 지난 4월에 예. 민주당에서 추진할 때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회의를 하고 또 그때는 검찰총장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호수 총장까지 검수완박법안 통과에 반대를 했고 대법원까지 간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던 전 국민적 사안이었습니다. 예. 검수완박법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음. 인생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밀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발이 있었던 것과 달리 예. 이번에 경찰 관련한 이 얘기들은 그냥 단순한 경찰 조직 관련한 얘기라고 축소시켜 해석해야 됩니다. 경찰만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조직 예. 내부의 문제니까요. 예. 그것과 검사들이 평검사회를 하면서 반발했던 것과를 과연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요. 과거에 이제 평검사회, 검사들 회의가 이제 연쇄적으로 열렸거든요. 근데 당시 열린 거에 대해서 어제 나온 설명 중에 하나는 당시는 검찰총장이 용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근데 이번에는 경찰청장 대행이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경찰청장 대리는 경찰청장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도 거치고 아직 정식 임명이 아니거든요. 자, 후보자 신분에서 과연 임명권자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는 지시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경찰청장 직무 대리 예. 정식 임명된 청장이 아니고 후보자 예.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좁은 시각이에요. 예를 예. 들어서 경찰도 경찰청장 밑에 치안총감 밑에 치안정감이 있고 치안감이 있고 경무관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위 경찰 간부들 전체가 그러면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단일하게 갖고 있느냐? 검수완박법 추진할 때는 검찰 전체가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단일 대우 맞는가?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경찰서장들 모였잖아요. 총경들 모임입니다. 그 위 고위 간부들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찰 전체가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양새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는 그러면 얘기죠. 지금 유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일각의 반발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뭐 일각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예. 어쨌든 경찰 전체가 경찰국 신설이라는 이 새로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느냐 단일한 목소리를 갖고 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어제 이상민 장관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12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요. 근데 그동안
경찰이 무슨 무력 행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쿠데타라는 표현을 왜 쓴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 12.12 사태를 촉발시킨 그 어떤 내부 조직, 예. 하나요라고 하죠. 아. 그런 어떤 조직 내의 사조직성 어떤 현상을 경찰에서도 갖고 있다. 즉 경찰대 출신들 위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다 일부 보니 소수가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런 시각인 그런 거예요. 차원에서 한 발언이고 그것과 그 무기를 가지고 뭔가 내란 목적으로 하는 예. 것과는 좀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소개인 기사의 일선 경찰들이 아니 무슨 서장들이 탱크라도 몰고 회의를 했는가 뭐 이런 반발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관련 기사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자 정부 오늘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상정합니다. 그리고 내주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는 이제 강하게 이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야당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 약간 경찰 쪽을 두둔하는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자, 이상민 장관, 특정 그룹이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경찰 내 특정 어떤 모임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자, 그러자 그러면 혹시 이거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겁니까? 경찰대라고 장관은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러나 특정 그룹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겁니까? 또 경찰 내부를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특정 그룹을 언급한 대목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네. 자, 그렇다면요. 이 특정 그룹, 어떻게 보면 경찰 수뇌부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이 특정 그룹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 쪽 수사권, 경찰 쪽으로 수사권을 많이 가져오는 거 이런 걸 주도했던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전제로 두어야 될 것이 예. 지금까지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실제로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 간부들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승진도 잘 되고 말하자면 그 안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경찰 수뇌부가 바로 어떤 민주당과 가까운 세력이냐 친문 세력이냐 이렇게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대해서 뚜렷한 반감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검찰의 힘 빼기를 지금 지난 5년 동안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친 경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과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 일부가 또 그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 이렇게 논리가 나가는 것도 사실은 저는 논리적 비약이 분명히 어제 있는 부분이라고 이상민 장관이 생각합니다. 뭐 특정 그룹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경찰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그 출신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의 확장이 이제 예.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특정 그룹들이 어떤 뭐 더불어민주당과 가깝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 예. 그 이상민 장관이 이제 저런 식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무래도 지금 닥쳐 있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거칠다라는 예. 이야기 있고 실제 좀 거칩니다. 예. 12.12라든지 쿠데타라든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친 발언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친 발언들이 좀 나오게 된 그 맥락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힘 빼기가 사실상 거의 다 진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 많은 힘들을 몰아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와 친화적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예.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은 말 그대로 칼을 쥐게 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의 경찰 장악이다라는 식으로 애초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국회에서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요원한 상황인데 경찰은 당장 칼을 쥐게 된 상황이거든요. 수사를 전부 지휘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수사 인력과 수사권들이 경찰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많이 때문에 갔습니다. 지금 수사권.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문제의식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친 발언도 나오고 특정 세력도 나오고 이렇게 좀 메시지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경찰한테 지금 당장 앞으로 바로 예. 모든 수사권이 다 몰려져 있는 이런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점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이 사안을 굉장히 강하고 거칠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거는 혹시 이번에 경찰들에게 밀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 타격을 입는다, 이런 걸 의식한 건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리더십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예.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 강경한 태도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자체가 거의 난망한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찰국을 반대하는 입장을 아주 공공연하게 예.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국 신설 당장은 입법적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법률로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시행령이라도 예. 빨리 진행을 만들어서 빨리 경찰국에 우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보니까 예. 이거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형사 재판과 예.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들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리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검경 수사권 분리할 때 예. 그것이 정말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냐라고 물었던 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만약에 국회를 통해서 하기가 어렵더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아주 압도적 지지를 얻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국민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가 드러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경찰 인사가 잘못 발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어요. 혼선이 있었어요, 아주.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떤 해명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민 장관은 특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을 특정 집단으로 계속 규정하고 예. 그 사람을 하나에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인식은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났었는데요. 예. 언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언론노조 출신의 경영진을 두고 노조 출신이라서 아주 편향적으로 어떤 언론적 조치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조라고 하는 건 그냥 노동자의 어떤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일 뿐인데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되게 어떤 편향적으로 예.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도로 행안부 장관이 거제 파업이 있었을 때 예.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것을 검토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는 반박하긴 했지만 그런 어떤 수사를 지휘하는 정치 권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어떤 민주당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국민들이 또 호응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국무회의 때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되겠죠. 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반발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